지난 1월 382회 임시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농촌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 그 이후에 좀 지역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병원급 의료시설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들였던 정원을 좀 이렇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고 그냥 우리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에 간호사가 몇 명, 그냥 조무사 몇 명 이런 정도 통계만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해 병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정식 간호사가 18명이고 간호조무사가 20명입니다. 간호조무사라도 채용을 해서 좀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시골의 농촌 지역의 간호사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무 환경, 처우가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같은 처우, 같은 근무 환경이라 해도 우리 지금 대체로 보면 도시 지역에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런 좀 사업 계획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가 좀 도입되어서 그것들이 실제로 실시될 때 어느 정도 그런 무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도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그 범위도 민간 병원에도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으면 실제 이 농촌 지역 간호사 해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국회를 좀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좀 이해를 시켜서 법안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미 충남에서는 아까 좀 선제적으로 충남형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역 공공 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농촌 지역에 좀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 경남형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제안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 현행 의료법상 이렇게 현역법 체제 하에서는 신설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지역 공공 간호사 제도, 의료법 개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 농촌 지역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이미 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15만여 명이나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의 간호 인력이 전국 시도 중에 4번째로 많습니다. 14,000명이 넘는데요. 우리 경남도와 도세가 비슷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남도 내 간호 인력의 전체 간호 인력과 도 전체에 필요한 간호 인력을 좀 적절히 제대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통합추진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결론을 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립대학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좀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학과 경쟁력, 대학 경쟁력 강화, 차별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 두 대학의 경쟁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에 따른 출혈 경쟁, 지역 곤란 등등 아마 이런 요인으로 두 대학의 유사 학과나 동일 학과가 있다면 통폐합을 하거나 개편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고 남해와 거창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를 해보면 남해에 있는 학생이 거창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거창에 있는 학생이 남해 올려 진주는 많이 오겠죠.
단순하게 학과를 하나 신설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물론 저도 두 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별화, 그다음에 뭐 예산 집행 효율성 등등을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대학이 신입생 모집이나 취업에 서로 그 쇠살 깎아먹기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과를 통합하거나 개편하거나 그런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하고 그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이 문제를 본다면 충분하게 좀 검토하고 논의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 의원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381회 정례회의 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난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네. 최소한 3년 만에 한 번씩은 꼭 그 대규모 방류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 아무런 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난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문이 12개인데 16개로 확대하고 최대 방류량을 초단 6,000톤에서 12,000톤으로 2배로 증가하는 이 난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의 내용인데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거는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 그 중앙정부, 중앙부처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계속 반복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난강댐 운영 매뉴얼 개선과 함께 구조 개선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및 일자리 행태 여러 변화에 따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 사업계 계열 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리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우리 특성화 고교의 활성화 방향을 잘 설정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경영 컨설팅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 방안이 과연 개별 학교 활성화에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좀 그런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심각한 지역 몇 개 학교로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좀 주도해서 전문기관과 학교와 이렇게 함께 개별 학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주체의 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어떤 의지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학교장의 의지와 리더십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도내에 30개 학교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전공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장, 교감을 배치하는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교장 선생님을 모시는 이런 노력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